네, 사과 연습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사과는 명사의 변화, 여성형 그리고 남성 복수, 여성 복수 그런 변화형을 다루는 문제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비. 보통 이 카메츠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사는 제1변화 명사 취급합니다. 자, 제1변화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나비는 선지자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히브리어에서 모음이 아, 이가 되면 수동 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시아흐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음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시아흐죠. 마시아흐. 예. 이 마시아흐도 원래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수동의 의미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나비도 이제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바는 어디서 온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연수 문제에서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비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 설이 가능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여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비에다가 여성형 어미 카메츠 헤이를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 있었던 액센트가 이 뒤로 이동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음절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고 보니까 액센트에서 바로 앞에서는 보통 이제 장모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 멀어지는 여기서는 액센트 없는 개음절이 되는 거죠. 액센트 없는 폐음절은 단모음이 되는 거고 액센트 없는 개음절에서는 그냥 액센트 없는 개음절이 아니고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인 경우에는 유성시화로 짧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 자리가 원래 순장모음이면 뭐 그대로 있지만 순장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 오거나 또는 어조장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액센트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 경우 유성시화로 이렇게 짧아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선지자가 되죠. 여애언자 또는 여선지자. 그 다음에 내비임 하면 이거는 이제 남성 복수 전미어가 되죠. 이 남성 복수 전미어권에서 100% 항상 남성 복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남성 복수죠. 자, 이 경우도 액센트가 뒤로 이동하게 되고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이 됨으로써 카메츠가 유성시바로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겁니다. 내비임 하면 남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인데 성은 남자들이죠. 복수 형태. 그다음 내비오트 이거는 여성형 아가 탑으로 변하고 이게 이제 오트로 변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여성 복수의 전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음절을 구분하게 되면 이 마지막 음절의 폐음절이죠. 이 폐음절이 이건 이제 순장모음이고요. 모음이 여기에 액센트가 오기 때문에 액센트에서 앞에서는 장모음이 상관없는데 그 이상 멀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유성시바로 이렇게 짧아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비오트, 여선지자들이 되겠죠. 코헨은 네, 동사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사에서 칼 분사 형태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자, 제사장이죠. 제사장. 근데 여기서 남성 명사 제사장의 복수 형태가 임이죠. 히렉 요드맴. 이게 이제 제3 변화 명사의 특징인데요. 이게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기 때문에 음절 구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액센트가 뒤에 있고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은 유성시바로 짧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동사 공부할 때, 동사의 분사 공부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명사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동사류로서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미, 전미어, 전미어가 이렇게 붙을 때 희렉 요도매인데 이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어지 않습니까? 희렉 요도 이순장모음이죠. 이순장모음 이렇게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런 전미어인 경우에 바로 앞에 이 모음이 유성시바로 짧아집니다. 유성시바로. 원래는 이렇게 유성시바로 이렇게 짧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헤이가 후음인 거예요. 이 후음인 경우에는 합성시바로 짧아집니다. 합성시바가 세 개가 있죠. 하텝 하타가 있고 하텝 카메츠가 있고 또 하텝 세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보통은 하텝 하타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코하님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남성 복수 전미어 그런 거 이런 음변은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남성 묘사 전미어고 코하님 코헨에서 온 거구나 해서 제사장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바르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제 말씀이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고 말씀 두 번째 사건 심지어 사물이란 뜻도 되긴 합니다. 빈번하게 성경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건화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건은 동일시됩니다. 그 다음에 남성 복수전미어가 왔죠. 자, 이렇게 카메츠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류의 명사는 제1변화 명사입니다. 제1변화 명사. 제1변화 명사. 자, 제1변화 명사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액센트가 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액센트에서 멀어지는 개음절은 유성시바가 된다. 이게 일률적으로 제1변화 명사는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게 제1변화 명사라고요? 그 원형이 앞에든 뒤든 하나라도 이 카메츠가 들어가 있는 명사를 제1변화 명사라고 합니다. 제1변화 명사는 방금 이런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드바림 해서 이 앞에 개음절의 몸이 이렇게 짧아진 형태입니다. 액센트 뒤에 오고요. 그래서 말씀들이 되겠죠. 디브레이 이건 좀 어려운 형태일 수 있지만 이거는 원래는 이 전 단계 바로 이 전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드바림 이겁니다. 바로 전 단계는 다바르의 남성 복수 전미어가 이렇게 붙은 형태죠. 이게 되는데 이게 연계형이 되면 연결이란 뭐냐면 뒤에 오는 명사와 연결하는 명사란 뜻입니다. 이것을 명사의 연결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연결형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짧아져야 됩니다. 모음도 짧아지고 형태도 짧아지는데 여기서는 우선 복수 전미음 이 맴이 탈락합니다. 맴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냥 탈락한 게 아니고 대신 앞에 모음을 체례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체례 요도가 이렇게 남고요. 그래서 체례 요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거 10중8구 복수 연계형입니다. 명사 복수의 남성 복수 연계형이 체례 요도의 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남성 복수란 얘기죠. 말씀들이 됩니다. 그럼 뒤에 오는 게 이제 절대형인데 뒤에 오는 절대형은 격으로 따지면 소유격이 됩니다. 소유격. 그래서 뭐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됩니다.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수스, 가장 기본 형태죠. 말, 근데 순말입니다. 남성 복수 전미어가 붙어서 순말들, 그 다음에 수쌈, 이게 쌍수 형태입니다. 아임. 이 아임이 쌍수, 남성 쌍수의
전미 형태입니다. 두 마리의 순말이죠. 숫사, 이게 여성형 어미죠. 그러면 암말이 되겠죠. 숫사. 이거는 여성 복수의 전형적인 어미입니다. 오트, 그러면 암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사 타임. 이 트는 숫사, 이게 뒤에 전미가 붙을 때 원래 원형인 타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성형 카메츠 헤이가 이게 여성형 어미잖아요. 근데 이 여성 어미 헤이는 원래는 어원적으로 타프였습니다. 타프. 근데 이 타프가 언제 살아나느냐? 뒤에 전미어가 붙을 때 이 타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헤이가 타프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아임이라고 하는 쌍수, 이게 전미어가 붙어서 수사 타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성이란 뜻이고 헤이가 타프로 변하면서 카메츠까지 포함해서 여성형 어미의 특징이고, 아임은 쌍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성 쌍수가 되죠. 두 암말이 되는 거죠. 가돌, 큰 형용사죠. 그돌림, 형용사에 남성 복수 전미어가 붙었죠. 그 다음에 그돌라, 가돌에 여성 단수 전미어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형사가 어미 변화를 하는 이유는 명사 앞에 오는 명사와 성수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돌라와 상대는 거는 이샤, 이게 가능하죠. 이샤. 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여성 단수, 이게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또 형용사도 같은 여성 단수가 돼야 이게 서로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 큰 여성, 위대한 여성이죠. 위대한 아내도 될 수 있고요. 그돌러트 하면 형용사에 여성 복수 전미어가 붙었죠. 그래서 나심 하면 나심, 이게 이제 불규칙인데요. 여성입니다. 남성 복수 어미가 붙었지만 이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여자들이고요. 그돌러트 하면 여성 복수해서 큰 여성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벤, 학가돌 하면 정관사 붙었고, 이게 형용사고 이게 명사니까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에 정관사가 없다, 이거는 수식이 아니고 이게 수로가 되죠. 그 아들은 크다 해야 되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같이 이렇게 쌍으로 명사와 형용사 같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어서 그 큰 아들,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네. 21번. 네. 정관사 바트 하크돌라 하면 딸이니까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성 형용사가 왔죠. 그래서 그 큰 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정관사 하, 여기도 정관사 하인데 앞에 이거는 명사고 뒤에 오는 이거는 형용사죠. 근데 이건 불규칙입니다. 아보트 하면 아부의 복수예요. 아부면 아버지니까 남성이죠. 근데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불규칙이 많아요. 얘는 당연히 아비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부라는 명사는 복수가 될 때 남성 복수 전미어가 오지 않고 여성 복수 전미어가 와서 불규칙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남성입니다. 여성이 아닙니다. 형태론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실제로 남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또는 조상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형용사가 좋은, 선한 이거니까 그 선한 조상들 또는 그 선한 아버지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형용사 가돌, 뒤에 이제 명사가 왔습니다. 정관사고 명사 하늘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뒤에 오는 명사 수식하는 게 아니라 수로입니다. 수로. 그래서 뒤에 오는 게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 하늘은 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24번 뭘까요? 안나크누. 이 인칭 대명사는 무조건 주어라고 그랬죠.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됩니다. 우리는
뒤에 보니까 형용사가 왔죠. 이런 경우에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로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남성 복수 전미어가 왔죠. 공성이지만 여성도 올 수 있고 사실은 남성도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남성 복수가 왔습니다. 라 에베드 하라 자 이게 이제 전치사 르 같은데 왜 라가 왔느냐 이렇게 라가 오는 경우는 10중 8구 뭐가 숨어 있다고요? 정관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정관사는 파타근데 카메츠가 왔을까요? 얘가 후음이라서 대신 보상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로 장모음으로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어 있는 거죠. 정관사 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종. 근데 뒤에 또 정관사가 왔고 악한 형용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용사는 여기에 정관사 그리고 뒤에 정관사 와서 쌍으로 하나의 묶음이 돼서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한 거죠. 그 악한 종에게 또는 그 악한 종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아텐. 자,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근데 여기서 너희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너희들은 zkenot 여성 복수가 왔죠. 여기에 원형은 자켄입니다. 자켄. 왜 자켄일까요? 네. 액센트가 뒤로 이동하고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로서 유일하게 유성시어가 되는 것은 사실 제1변화 명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1변화 명사는 반드시 카메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형이.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자켄입니다. 자켄의 여성 복수 전미어들 여성들이죠. 붙으면서 액센트가 여기서 뒤로 이동하면서 앞에 있는 이게 액센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카메츠가 유성시바라 짧아진 겁니다. 스케노트 너희들은 늙었습니다. 늙은이들입니다. 늙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수사트 이거는 이 형태가 원래는 카메츠 헤이입니다. 여성 어미입니다. 근데 연경이 될 때는 이 원형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 헤이 여성 단수의 전미어 카메츠 헤이의 원형은 여기가 원래 타프였어. 타프. 근데 이렇게 이제 타프로 변하니까 이렇게 됐겠죠. 수사트 했는데 이 연계형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는 액센트가 사라져요. 없어요. 액센트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절을 구분하면 여기까지 사트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액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센트 없는 폐음절에는 이 장모음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모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수사트. 이거는 여성 단수 연기형입니다. 앞말이죠. 그리고 뒤에 오는 절대형은 소유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종의 앞말 이렇게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 뒤에 오는 게 소유격이 된다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뒤에 오는 게 소유격입니다. 그 종의 앞말. 자, 그 다음에 아브데 이쉬. 자, 이 경우는 이게 오면 뭐라고 그랬죠? 남성 복수 전미어이면서 연기형입니다. 연결이 되면서 이 맴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맴이 떨어져 나간 대신에 이거를 체례로, 원래는 희대기였던 거를 체례로 이렇게 보상해 주죠. 원래는 복수형이 이거잖아요. 이거였죠. 아바딤이었는데 여기 액센트가 이렇게 뒤에 있었죠. 근데 연결이 되면 액센트는 기본적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연결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복수 전미어 맴도 사라져요. 맴이 사라지면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 체례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액센트 이렇게 음절을 구분하는데 얘도 개음절이고 얘도 개음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액센트는 이 뒤에 단어이기 때문에 액센트에서 둘 다 멀어져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있는 이것도 유성시바. 이것도 원래 유성시바니까 이건 뭐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사진다. 근데 이 경우는 다른 케이스네요. 이건 제2변화 명사이기 때문에 원형이 원래 고대 원형이 세골 명사로 해가지고 에베드거든요. 에베드. 기존 법에서 이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제2변화 명사거든요. 이 제2변화 명사 특징이 뭐냐? 원형이 단음절 명사입니다. 지금 이제 이 뒤에 오는 이 모음은 보조 모음으로 삽입된 거고 원래는 앞에 있는 모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무성시바고요. 아부드. 그래서 액센트가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연결이 되면서 당연히 이 액센트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복수 형태가 돼서 이렇게 되고 이제 앞에 게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거는 아부대가 아니고 이렇게 짧아져야 됩니다. 문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모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뒤에 게 이거는 무성시바가 되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이게 절대형으로 소있게 된다 했죠. 한 사람의 종들 이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수정. 네. 그다음 분해의. 분해는 원래는 이제 반임 벤에서 벤이 아들이죠.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될 때 뒤에 희랭 요두맴 이게 붙어서 반임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연결이 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고 대신 여기가 차례로 길어지고 개음절 액센트에서 뒤에 이제 뒤에 오는 단어 액센트 있고 뒤에 오는 액센트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 개음절이. 그러면 이거는 셔바로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해가 된 거죠. 이거는 벤, 아들의 복수 연결입니다. 그러면 아들들 또는 자손들, 아들, 자손, 둘 다 후손 이런 의미들이 있죠. 뒤에 오는 이 절대형이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 왕의 자녀들, 아들들 그리고 접속사 밥으로 시작되는 99.9%가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음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격 전미어죠. 그의 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여호와라고 음역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수업 중에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음은 아도나이 할 때의 모음의 흔적입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여호와라고 합시다. 또는 주라고 해도 되고요. 여호와는 앞에 주어가 됐고 이 후가 뒤에 왔으면 그냥 연계사로서 뭐뭐이다가 되어 있지만 주어 바로 뒤에 이렇게 오게 되면 제로는 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 여호와 바로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죠. 여호와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로하는 겁니다. 카베드 형용사죠. 무거운 또는 동사로 하면 상태 동사로 무겁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기근이 무겁습니다. 심하다는 얘기죠. 어디 위에서? 뭐 전치사 알 뭐뭐 위에서 그 땅 위에 심합니다. 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번 라카흐
동사 왔죠. 히브리 동사를 기본적으로 주어로 포함하겠습니다. 그가 취하였다. 근데 여기서 그는 뒤에 주어가 다시 오죠. 그 사람이 취하였습니다. 테이크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그 그리고 여기에 또 이거 빼먹었네. 하를 빼먹었네요. 하 캐셉. 근데 이제 이 실룩 때문에 세골이 이제 카메츠가 됐어요. 원래는 캐셉이거든요. 그 은. 우리말로 하면 그 금과 은을 취하였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일종의 하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 이랑 짝이 맞죠. 네. 그리고 에트가 왔다는 것 자체가 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트는 보통 한정된 명사에 주로 오기 때문에 하가 있어야 됩니다. 33번. 아마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이죠. 옐레드. 옐레드는 나타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소년.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정관사 뒤에 형용사니까 형사가 이 앞에 명사를 꾸미죠. 그 악한 사람에게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브가 오니까 무조건 접속사로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배의 접속사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그러나로 번역해야겠죠. 역접으로. 네. 히브리어의 접속사는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소년이 그 사람에게 말했으나 그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소년입니다. 근데 그 소년에 대한 아쉐르이아가 꾸며지고 있죠. 어떤 소년입니까? 샤막 들었던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소년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비교적 짧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